안녕하세요. 국내 최초 실내 공기방송 진행을 맡은 윤진열입니다. 캐스터 박일아입니다. 네, 날씨가 또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요즘 꽃도 굉장히 많이 피잖아요. 네. 유라 씨는 꽃놀이 계획 있으세요? 꽃놀이요? 네. 제가 꽃인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가 또 인증샷을 보여드렸었잖아요. 맞아요. 그 진열 씨 그 후드키는 그 사진 보고 시청자분들이 맷 데이먼 닮았다고. 근데 이번에도 시청자분들이 저희 방송을 보고 또 이렇게 사진을 인증샷을 보내주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한번 볼까요?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와, 오, 저렇게 책상 위에 막 다육이 2개 장만하셨네요. 오, 너무 예쁘게. 조혜진님, 네, 정말 조혜진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오, 세상에 오, 이렇게 미인들이. 누구세요? 저희 공기방송에 저런 시청자분들이 계셨습니까? 네. 김연각이라고 네. 또 저희한테 다른 그 공기정화 식물이 있다고 또 알려주시는 분도 있고요. 네네. 저분은 실제로 진짜 플로리스트라고 하시더라고요. 매종 드지님이요? 네, 그래서 스투키를 직접 심어서 공기정화에 네네. 앞서는 그런.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인증샷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네. 여러분들도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페이스북 댓글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인증샷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샷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비로 사은품을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즘 또 황사가 말썽이지 말입니다. 이분 진짜 아프시네. 우리 준규 오빠 모독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진짜. 정말 뭐 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재밌게 오늘의 주제를 소개해드리고자 저희가 약간 꽁트를 좀 해봤어요. 네, 맞습니다. 좀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오늘 주제는 바로 봄철 불청객, 황사와 미세먼지입니다. 네. 근데 요즘 황사니 미세먼지니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 혹시 이 황사와 미세먼지 그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황사와 미세먼지 차이요? 물론 잘 알고 있죠. 굉장히 잘 알고 있죠. 네네. 많은 분들이 이 두 용어를 섞어서 생각하시는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황사는요, 아시아 대륙 중심부에 있는 사막과 황토지대의 작은 모래나 황토 또는 먼지가 하늘에 떠다니다가 이 상층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날아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사막 지역이 아닌 중국 내륙에서도 황사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네요. 역시 우리 유라 캐스터님, 공기학 박사님답습니다. 장난 아니죠? 유라 씨가 황사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저는 미세먼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요, 먼지의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질산염과 암모늄 등의 이온 성분과 탄소 화합물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미세먼지가 황사를 타고 오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황사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저희가 방송을 여러 번 해봐서 그런지 저희가 이제 죽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맞네요.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도. 네, 근데 저희 박수가 안 맞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황사나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오면은 또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건강에 좋지 않겠죠? 네, 호흡기나 기관지에 아주 안 좋다고 하는데요. 한국환경정책평가원의 연구원에 따르면요. 서울 지역에서 미세먼지 하루 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이 증가하면 사망 발생 위험이 0.44%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 2002년부터 기상청에서는 황사특보제를 통해서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 황사정보입니다. 시간당 미세먼지 오염도가 세제곱미터당 3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발령이 되고요. 미세먼지 오염도가 세제곱미터당 4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이 2시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황사주의보가 발령되고요. 시간당 미세먼지 오염도가 세제곱미터당 8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황사경보가 발령이 됩니다. 빨강색이죠. 네, 맞습니다. 네. 올해는 이게 황사가 좀 이렇게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또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좀 채팅창 한번 봐볼까요? 그렇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사은품 준다, 누가 사은품을 주는 거냐는 말도 나왔고요.
황사가 나타나는 이 현상이 중국 때문이냐고 질문을 해주신 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요즘에 또 환절기잖아요. 네. 환절기에다가 꽃가루도 날리죠. 황사와 미세먼지가 아주 많기 때문에 병원에 어린이 환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정말 안쓰러워요. 그래도 제가 어릴 때는 황사 걱정 없이 이렇게 뛰어놀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아이들에게 미안해지네요.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맑은 하늘, 파란 하늘 보는 날도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는 하늘을 좀 파란색으로 안 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회색빛, 회색빛. 잿빛으로만 생각할까 봐 네, 좀 걱정이 걱정이 되네요. 이런 날씨 아이들이 외출할 때 뭘 준비해야 될지 그럼 진현 씨가 한번 소개해드리면 어떨까요? 네, 걱정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아이들 외출 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먼저 마스크나 모자를 꼭 씌워줘야 합니다. 아이의 코나 입으로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긴 소매를 입혀주는 게 중요하고요. 아이들 목에 손수건을 둘러주는 것도 먼지 입자가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황사철에 피부를 좀 좋게 유지할 수 있는 유라 씨만의 비법이 있을까요? 제가 또 비법이 있죠. 역시. 제가 자타공인 K웨더 꿀피부 캐스터 박유라. 네, 정말 죄송합니다. 네. 네, 황사와 미세먼지 속에서 이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는 비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야겠어요. 네, 우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요. 외출 후 클렌징에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평소보다 거품을 많이 내서 클렌징을 해주는 게 좋고요. 충분한 거품을 내서 꼼꼼하고 부드럽게 세안하는 것이 피부 장벽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습관이 되면은 저처럼 꿀피부를 클로즈업 얻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꾸준하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둘이 연애하냐는데 저희 그런 사이 아니에요. 네. 요새 봄이 되고 날씨도 좀 따뜻해져가지고 친구들이랑 한강 가서 맥주 한잔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K웨더에서 미세먼지가 또 나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강을 가다가 돌려서 그냥 술집 가서 맥주 한잔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또 이 실내 공기질도 마냥 좋지가 않으니까 걱정이 네. 좀 많이 되고요. 저는 그래서 아무래도 실내 공기 개선을 위해서 공기 정화 식물들을 더 많이 키워야 될 것 같아요. 또 깨끗한 실내 공기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뭐 실내 공기 정화 식물도 있지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환기겠죠. 맞습니다. 네, 환기를 잘 시켜주시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실내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또 이렇게 환기를 하는 게 꺼려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황사철에 실내 환기를 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실내 온도보다 바깥 온도가 더 높을 때 환기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낮 시간대에 5분 정도 환기를 시켜주고 창문을 되도록이면 모두 열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단 황사가 심한 날에는요, 창문 대신에 현관문을 열어 환기시켜주고 바람이 잦아드는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바로 오전 9시와 오후 4시가 가장 최적 시간이라고 합니다. 오후 4시요? 네. 방송 끝나고 사무실 한번 환기 싹 시키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공기질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좋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이상일 때는요. 환기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또 그리고 K웨더 공기지능 경영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 오염 예보도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K웨더를 통해서 대기 오염 예보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알려드리는 정보를 참고하셔서 실내 환기도 시키시고 외출 계획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환기가 최선의 방법이었다면요. 침실을 관리하는 것은요. 필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하루 종일 밖에서 머물렀던 그 미세먼지들이 그대로 이 방 안으로 그렇죠. 옮겨지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이 침실의 공기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봄철 실내 공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침실을 반드시 관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 입은 옷은요, 침실로 가지고 들어오기보다는 바로 세탁하는 것이 좋겠고요. 청소를 할 때는 쌓여있는 먼지가 날리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세먼지가 높아서 창문을 열어야 할지 고민되거나 날리는 먼지가 신경이 쓰이신다면요, 먼저 분무기 있죠. 네. 분무기를 사용해서 물을 뿌린 후에 청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황사 기간에는 일반 마스크를 사용하기보다는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제품 겉포장에 KF80, KF94라고 새겨져 있는 것이 황사 대비에 더 적합한 마스크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내 최초 실내 공기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던 전문가님이 나와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에요. 빌딩 증후군 좀 낯선 말인데 네. 여러분들도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네, 빌딩 증후군이란 그 사무실에서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이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호소하게 되고 또 눈이나 목에서 따가움을 느끼는 증상들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빌딩 증후군 때문에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피부 가려움증 같은 그 신체적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업무 생산성을 크게 낮추는 그런 증후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그런 네. 거구나. 팀장님 긴장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세요. 두 달 만에 천천히. 왔더니 또 다시 긴장이 되네요. 네. 맨날 같이 하면은 이런 일이 없는데 맞아요. 다음 주에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에어가드케에서 하고 있는 빌딩 증후군 서비스 어떤 서비스인지 궁금한데요. 빌딩 증후군의 원인을 우선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되고요. 원인이 파악이 되면 그 원인에 맞는 개선 솔루션으로 그 실내 공기를 개선시키는 서비스입니다. 사무실에 있다 보면 환기를 시키기가 쉽지는 않은데 예. 어떤 방법으로 좀 서비스가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포름알데히드와 미세먼지를 저희가 측정을 하게 돼서 실내 오염도를 먼저 측정을 하게 됩니다. 측정을 하고 난 뒤에는 화학 분해제를 통해서 실내에 있는 화학 유해 성분들을 1차적으로 제거를 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거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코팅 처리를 하게 돼서 공기 중으로 그런 유해 물질들이 방출되지 않도록 저희가 차단하는 차단 공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 차단 공정이 끝나게 되면은 오존의 산화력을 이용한 산화 공정으로 그 저희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을 1차적으로 제거를 하게 되고 또 포름알데히드나 같은 화학 유해 물질들을 2차적으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산화 공정이 끝나게 되면 에어건으로 이제 벽면이나 천장에 붙어 있는 황사나 미세먼지 등을 제거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다시 집진기라는 거대한 장비가 있어요. 그때 네네. 네, 보셨었죠? 맞습니다. 그 장비를 이용해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나 황사를 다시 한번 포집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 공정들이 모두 끝나게 되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측정을 하게 되고 그 측정 값을 토대로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해당 담당자분께 전달하는 과정까지가 저희 빌딩 증후군 서비스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 서비스에 관해서 한번 이 문팀장님과 나눠본 적이 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 이 서비스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빌딩 증후군의 대표 증상인 두통과 어지러움증 그리고 기관지 그리고 천식 같은 질환들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우선 직원 개개인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직원이 건강이 좋다 보니까 좋아지기 때문에 업무 생산성도 크게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지 사례 좀 알려주세요. 사옥을 이전하는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이용들을 하고 계세요. 워낙에 새로 이사 가게 되면 유해 성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어린아이들이 있는 유아시설에서 저희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출연 중인 전문가님이 직접 오시나요? 이렇게도 보내주셨네요. 당연하죠. 이 정도라면 우리 공기방송 시청자분들 이 황사와 미세먼지 예방 아주 끄떡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열 씨가 우리 오늘 방송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떤 말이 한마디로요? 있을까요? 네, 딱 쉽지 한마디. 않을 것 같은 한마디. 네, 또 저에게 이런 시련을. 네.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요. 황사엔 마스크가 필수지 말입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끝까지 정말 너무 하시네요. 네. 네. 진열 씨 자꾸 드라마 패러디 하시는데 오늘 정말 그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도 재밌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도 즐거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뵐 거니까요. 여러분도 다음 주에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